퀴즈. 금화의 주인. 떼약볕이 내리쬐는 여름날, 농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농부의 쟁기 끝에 무언가가 덜커덕 하고 걸려들었어요. 손을 뻗어 더듬어 보니 바위덩어리처럼 묵직하고 단단한 것이 만져졌지요. 이게 뭐지? 바위덩어리인가? 농부가 힘을 주어 그것을 빼내어 보려 했지만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는지 도무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농부는 하는 수 없이 무작정 땅을 파보기로 했어요. 밭을 일구려면 먼저 땅을 고르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아니, 이게 웬거람? 땅속에서 나온 건 아주 크고 튼튼해 보이는 상자였어요. 그런데 무심코 상자 뚜껑을 열어본 농부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뒤로 벌러덩 넘어질 뻔했어요. 상자 안에 눈부시게 빛나는 금화가 산더미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왜 여기 묻혀있지? 가만, 혹시... 농부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황급히 금화 상자를 챙겨 들고 어디론가 길을 나섰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어느 집 대문 앞에 이르렀지요. 여보게 친구, 안에 있나? 오, 자네가 어쩐 일이야? 농부는 절친한 친구에게 밭에서 금화 상자를 찾아낸 일에 대해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금화 상자란 말인가? 그렇다네. 아무래도 자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 곧장 가지고 왔어. 아니, 자네 밭에서 나온 금화 상자를 왜 내게 돌려준단 말인가? 본래 밭의 주인은 자네였으니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지. 하지만 난 이런 것을 묻어둔 일이 없는걸. 금화 상자는 내 것이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 너무 오래전에 묻어둬서 기억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큰 돈을 묻어두고 잊었을 리가 있겠나? 그 밭을 산 것도 힘들여 금화를 찾아낸 것도 자네였으니 이건 자네가 갖는 것이 맞을 것 같네. 내가 자네에게 산 건 밭이지 이 금화 상자가 아니라네. 어허, 이 친구 참 황소고집이 따로 없구먼. 누가 할 소리? 언제까지 그렇게 억지를 부릴 셈인가? 결국 금화 상자를 놓고 두 친구는 옥신각신 다툼을 벌였어요. 서로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갖지 않겠다고 양보를 하는 이상한 싸움이었지요. 한참이나 입씨름을 하고도 금화의 주인을 가려내지 못한 두 사람은 재판관을 찾아가 판결을 부탁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금화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말인가? 예, 제 땅이 되기 전부터 묻혀 있었던 것이니 제 것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 것도 아닙니다. 전 10년 넘게 그 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게 묻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마 이 친구에게 땅을 팔지 않았다면 금화 상자는 아직도 땅 속에 그대로 묻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 금화를 찾아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밭을 샀지 금화 상자는 산 적이 없습니다. 사지도 않은 것이 딸려왔으니 돌려주는 게 맞죠. 이미 제 땅도 아닌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밭이 원래 제 것이었다고 해서 친구가 농사지은 곡식을 빼앗아 올 수 없듯이 친구가 애써서 찾아낸 것을 제가 가지는 건 터무니없습니다. 이거 참 까다로운 문제로군. 두 친구의 얘기를 들을수록 재판관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농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금화의 주인이 친구인 것 같았고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또 농부가 주인이 되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한참을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던 재판관은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두 친구를 바라보았어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몇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네.
자네들은 무척 절친한 사이로 보이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친구인지 얘기해 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요. 저에게 이 친구는 무엇을 나눠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친구입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로 재판장까지 오게 되었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친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들의 자녀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전 어여쁘게 자란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제게도 장성한 아들 녀석이 하나 있지요. 과연 자네들은 보통 인연이 아니었구먼. 자, 이제 판결을 내리겠네. 재판관은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친구의 얼굴을 차례차례 들여다보았어요. 그러다 농부를 향해 먼저 말했지요. 금화 상자는 자네가 양보하도록 하게. 예, 물론입니다. 판결을 따르겠습니다. 친구가 불만스럽게 재판관을 바라보자 재판관이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자네 또한 금화 상자를 양보하게.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두 사람 모두 양보하면 금화 상자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란 말입니까? 바로 자네들의 아들과 딸이라네. 서로가 금화를 양보하기만 원하고 받기는 원치 않으니 서로의 자녀에게 양보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재판관님, 그렇다면 결국 금화를 절반으로 나눠 갖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가? 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마침 자네들에게 장성한 아들과 딸이 있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켜 금화 상자를 부부에게 물려주는 것세. 그럼 두 사람 모두의 뜻을 이루는 셈이 되니 공평하지 않겠나? 곰곰이 생각하던 두 친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재판관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과연 훌륭한 판결이십니다. 무엇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와 자식을 나누고 가족까지 이루게 되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두 친구는 재판관의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홀가분하게 재판장을 떠났어요. 그리고 재판관의 말대로 두 자녀를 결혼시키고 오래도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